같이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77번부터 보시면 교육했죠. 우리 교육하면은 뭐였었죠? 교육 훈련비였죠. 그래서 500번대 교육 훈련비 얼마냐면은 60만원.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띄는 거 뭐였었어요? 예수금 26,400원. 그 다음에 현금 드렸죠? 57만 3,600원. 그 다음에 78번 땅 샀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5,260. 왜냐면 다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260 드렸고요. 나머지는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5,000. 그 다음에 79번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300만원을 50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어음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요거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은 대변에 자기주식 팔았죠? 얼마짜리 팔았냐면은 300만원짜리. 그 다음에 팔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뭘로 팔았냐면은 어음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미수금이에요. 왜냐면 우리 회사는 주식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00이 아니고 500.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서해상사. 그 다음에 서해상사가 발행한 걸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뭘로 받으셨냐면은 어음 받았는데 미수금이고 비싸게 팔았잖아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싸게 팔면은 이익이잖아요. 싸게 팔면은 손해고,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80번 별표 3개. 이제 한 번쯤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오류의 내용이 중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류라는 게 잘한 거세요? 잘못한 거세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잘못한 거와 관련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50만원인데 5만원으로 잘못 분기해서 45만원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처리했대요. 그래서 주임종 단기 채권 45만원. 자산 감소. 왜 감소시키냐면은 분괴를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원래 회식비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제가 앞에다가 9라고 쓸 거예요. 요건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정리하시고. 참고로 이 문제는 회계에는 못 내요. 문제 자체를. 회계에는 못 내고 이제 세무에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이게 이 문제예요. 이제 거기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중대한 오류라고 나오면 300번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전기오류 수정 손익. 제가 손익이라고 써드리면 손실하고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으면 500번대. 그래서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냐로 이제 3하고 9로 나눠지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뭘 잘못했는지도 찾을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용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면은
이익이 줄어들죠. 그 얘기는 곧 손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쳤을 때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래요?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내진 않는데 지금까지 한 3번인가 4번 정도 출제됐어요. 저희가 100회라 그랬죠, 시험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81번 외상매입금 3,000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얼마 있었어요? 3,000. 그래서 누구께 있었냐면 2일에. 근데 그 중에 2,500은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 2,500.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나머지 500만 원은 탕감해 주셨대요. 그래서 탕감했으니까 뭐예요? 채무 면제 이익이죠. 탕감이라는 게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채무 면제 이익. 그 다음에 82번부터 나머지 86번까지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2시 22분에 볼 겁니다. 그리고 요거 보고 이론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82번 거기 보시면은요. 1월 28일 공장 종업원 결혼식인데요. 화환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계산서죠. 그래서 매입의 면세 현대양화 2. 그 다음에 차번에 공장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5만원 5만원이 아니고 15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대금은 미지 급금 15만원. 다음에 83번 원재료 사면서 운반비입니다. 매입의 과세 서울 부 차변의 원재료 5만원, 세금 5천원, 대변의 현금 55,000원. 그 다음에 84번 보시면 당사는 공장 내 원료 운반용 지게차를 임차해오고 있으며 당해 지게차 임차와 관련하여 금호중기로부터 아래와 같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매입 과세의 금호중기부 차변의 공장이니까 500번대 임차료 1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0.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냐면 다음 달이니까 미지 급금 110. 그 다음에 85번 그 다음에 매입의 과세 한중자동차 부 차변에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처리라 그랬죠. 차량 운반구 500. 수익적 지출이면 차량 유지비 50. 그 다음에 세금은 58만원 거기다 적혀있죠.
대변에 관련 대금은 다음 달 말일입니다. 미지급금 얼마냐면 638만 원인데 잠시만요. 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맞네요. 580에 그러면 여기가 80만 원이죠. 5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580에 58만 원. 그 다음에 86번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직수출. 그래서 직수출, 우리 수출 나오면 수출은 선적일 기준,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이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86번은 수출에 씁니다. 그래서 매출에 수출, 그 다음에 니폰사. 그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엔화 나오면 공 2개 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그래서 3월 14일이고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이라 그랬죠. 그래서 720원이라고 거기 써 있는데 720원이 아니고 7.2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1440이세요. 정답은 1440만원.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1440, 그 다음에 3월 30날 받기로 했죠. 근데 왜 영어냐? 제품 매출 144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1440.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풀어 보실 건데요. 다음 거는 이제 이론 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일 보내드린 거 몇 월 며칠에 있냐면 1월 4일 거에 있어요. 그래서 1월 4일 거에 보시면은 세무 2급 이론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세무 2급 뭐 하실 거예요? 이론 볼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세무 2급 이론 여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도 120문제까지 120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 분들은 1번에서 15번까지 3시 45분까지 풀어보세요. 3시가 아니고 2시였었죠.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다음 중 일반적으로 자산을 저가로 평가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가라는 게 금액이 뭐한 거죠? 적은 거죠? 요거는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요, 보수주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걸 우리가 보수적이야 그러면은 이제 옛날 거를 믿는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금액을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하게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안전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었죠.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인데 요건 대부분 신뢰성은 과거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요거는 미래와 관련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중요성이라고 있어요. 그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 회계에서는 금액이 크면 중요해, 금액이 작으면 덜 중요해. 요거를 뭐라 그래요? 중요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결산. 그래서 결산 나오면 이거 많이 적으세요. 성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당좌자산, 유동부채, 이연, 예상 또는 발생.
그래서 거기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성급보험료는 성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산. 그래서 성급보험료랑 거기에서 성급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저기 미수임대료 요거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둘 다 더하면 9만원. 다음에 미지급 이자하고 선수수익은 부채예요. 둘 다 더하면 48,000원. 또 9만원에서 48,000원 빼면은 42,000원이죠. 근데 자산이 크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만원에다가 42,000원 더해서 99만 2천원.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1번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3번.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이죠. 정답은 저기에요. 3번의 저가법. 근데 왜 정답이 3번이냐면은요. 우리 이거 한 적 있었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저가법이다.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처리한다. 근데 저가법은 유가증권이 아니에요.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정답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3번. 그 다음에 4번 요건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정답 3번 나와요. 그리고 시험 문제 때 종류 물어보면 그냥 여기 가서 치라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키시고 회사는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F2 미교부 주식 배당금 치시면 여기 자본 조정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부채 아닌 거 찾았잖아요. 얘는 자본 조정. 그래서 결론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도 그냥 컨트롤 F로 하세요. 기억나는 걸로 하시는 것보다는 컨트롤 F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F로 하시면 정답은 3번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붙여서 쓰셔야 돼요. 평가 손실 치면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나옵니다. 얘 자본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 있죠. 여기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은 자산, 부채는 부채인데 자본은 다 자본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부터 이익, 잉여금까지는 뭐다? 자본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10번까지 풀고 쉴게요. 그리고 5개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원가 회계입니다. 그래서 6번 우리 원가 행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래서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원가가 증가하는 거는 변동비 맞아요. 그 다음에 일정한 거는 고정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이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특히 이론 공부하실 때 맨날 똑같은 얘기 하겠지만 초반엔 좀 많이 적으세요. 그래서 많이 적어 보시면 좀 문제 푸시는데 결론은 정리를 잘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번 보시면 다음 중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결론은 무슨 원가 물어봤어요? 제조 원가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그 상태에서 제조원가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광고 선전비는 800번대예요. 프로그램에는 600번하고 800번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둘 다 제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제조는 500번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1번의 광고 선전비. 요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어디 갔냐? 그 다음에 8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개별은 비싼 거 만드실 때, 그 다음에 종합은 저렴하신 거 만드실 때,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고로해서 정답은 4번의 제조 간접비세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9번. 이거는 회계 때 세무 때 새로 하는 건데요. 배운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항상 기준은 실제 기준이에요. 참고로는 저 이 문제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얘 때문에 69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서.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항상 실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우리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구하거든요. 어떻게 구하냐면 간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노무비 더하기 간접 경비. 그래서 우리가 간접비들끼리 더한 거를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데, 5만원, 3만원, 2만원이면 10만원이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5,000원 과소배부했대요. 요게 실제라고 쓰여 있으니까 요게 실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가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처럼 실제보다 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원보다 5천원이 적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9만 5천원인데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기준. 그래서 실제보다 과소, 소자가 작을 소자잖아요. 그래서 10만원보다 5천원 작으니까 9만 5천원. 근데 이게 말에 따라서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 푸실 때에 말장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서 할 게 말장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문 나중에 나오면 잘 보셔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 10번은 오늘 처음 푸는 거예요. 작업 폐물의 뜻은 작업하다 남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특징은 판매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다가 남은 건데 팔 수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작업 폐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작업 폐물은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작업 폐물의 종류는 가구 회사의 톱밥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가구 회사에서 톱밥 같은 거 사다가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구 회사에서는 톱밥이 쓸모가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회사에서는 쓸모 없지만 판매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작업 폐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쇠 관련 대사들 있죠. 쇠 관련 회사의 남은 쇠. 그래서 우리가 쇠 같은 거 자르다 보면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것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다 파냐면 고물상에다 팔아요.
그래서 고물상에서 그 찌꺼기 같은 거 남아있는 것들 회수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들이 작업 폐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작업에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폐물이라는 게 쓸모없는 건데 다른 회사에서는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작업 폐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가 팔고 돈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산을 증가시키든가 아니면 비용을 감소시키던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산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업 회물이라는 걸 팔았잖아요. 그래서 팔고 돈 받았으니까 그 받은 부분과 관련돼서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작업 폐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제조간접비 계정의 감소. 왜냐면 이게 작업 폐물이라는 건 특정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뭐해라? 줄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